2020년을 시작한 지도 엊그제가 됐는데 벌써 이제 두 달을 다 보내는 그런 시점에 개학을 앞두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라보니까 다 이 마스크 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시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다 걱정도 많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해온 걸로 보면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국가에 만들어지고 우리 국민들 속에도 역시 되어 있다 이 생각하면서 몇 말씀 드리죠. 먼저 오늘 오전 10시에 청와대에서 열렸던 대통령과 17개 교육감과의 대화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17개 교육감을 초청해서 17개 시도의 교육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화를 가졌습니다. 오늘 대화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각 현지에서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으며 신학년 학교 안전관리를 어떻게 강화해 갈 것인가가 가장 큰 주제로서 각 교육청에서 대충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 보고 과정에 대구에서 일어난 바로 어제 오늘 사이에 일어난 대구의 이 감염 상황을 놓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대구 교육감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제로 얘기한다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신학년 학교 안전관리를 어떻게 강화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학생 안전대책이 무엇보다 가장 선행되어야 될 과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통령께서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각 학교가 예방 수칙을 정확하게 지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 옳고, 특히 마스크나 손 세정제 등등을 비롯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대통령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예방 수칙은 현재 13개 나라의 국어로 13개 나라의 말로 다문화 학생들까지도 모두 다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예방 수칙을 만들었다고 하고요. 정부에서는 250억 원의 특도를 각 교육청에 배분해서 새 학기가 되는 데 있어서 이 방역, 학교 내의 방역, 학교 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역 물품들을 구비해서 이 방역 사업을 하도록 하는 정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결국 이렇게 잘 이루어진 것은 역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통일된 지침으로 전국적으로 운영하면서 전국적인 이 방역망을 체계 있게 관리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됐었고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교육 과정을 정상화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우리에게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대통령과의 대화에는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및 신학년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고요. 또 하나의 주제는 교육 분권과 교육 자치에 대한 이야기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대책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같이 대통령과 말씀 나눴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방교육 재정 문제에 대해서 향후 10년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교육재정을 확보해야 될 것이냐. 우리 교육감들은 가장 강조한 것이 이 교육에 있어서 경쟁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또는 경제 논리로 볼 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적 논리로 이것을 봐야 된다. 단순 논리로 기재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학교 수가 줄어들어야 되고 선생님 수가 줄어들어야 하고 예산이 줄어야 한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단순 논리고 이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미래 교육에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는가를 아주 대단히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의 경우에 앞으로 미래 교육을 위해서 그야말로 이 국가가 시행하려고 하는 이 국책 교육 정책 과 그리고 미래 교육을 위한 미래 교육을 원만하게 해나가려면 앞으로 적어도 매년 3조 8천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산출 근거를 다 가지고 산출을 해서 문서로 청와대에도 제출을 했습니다. 매년 3조 8천억 정도가 투자가 돼야 우리가 꿈꾸는 미래 교육을 원만하게 이뤄나갈 수 있다. 그런 점이죠. 이 이야기는 추후에 적당한 때에 더 좀 정교하게 정리를 해서 기자간담회 때 이 문제만을 따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에 한 초등학생이 감염이 됐습니다. 집안에 15번 환자와 연관되어 있는 분이 집안의 어른이고 20번 이 확진자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 학생은 철저하게 학교도 물론 가지 않고 돌봄도 가지 않고 집에서 이 자가 격리 상태에서 잘 자기 관리를 해왔지만 어머니로부터 감염된 것을 대략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20번 확진자로 그렇고 그래서 이 학생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퍼져나갔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그렇게 우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대응 체계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역시 이 중앙 본부 뭐라고 그러죠? 중앙사고수습본부 그 중수본이라고 그러죠? 네, 약칭으로 중수본이 하는 그 기본적인 이 방향 속에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모든 조치는 아마 앞으로도 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 주제인데요. 하나는 코로나19 대응과 개학 준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로는 만 18세가 참정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18세 대상으로 참정권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다양한 미래학교를 구상하고 어떻게 설립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까지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코비드19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코비드19 대응과 개학 준비에 대해서 코로나19 대응과 개학 준비에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서 국내로 확산되어 1월 22일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됐고 1월 27일부터는 위기 단계가 경계로 상향됐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1월 22일 주의 발령이 됐을 때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고 교육부, 교육지원청,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력해서 대응해 왔었습니다. 감염 예방법과 의심 증상에 따른 대처법을 각 학교와 기관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대응했던 경험과 매뉴얼이 이번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저희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위기 대응을 학생 중심으로 진행해 하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조치가 역시 학생들의 이 대응 역량을 늘려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지역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상황에 따라 긴급히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 승인을 받아 각종 행사와 학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8일 기준으로 공사비 유치원 총 2,196개 가운데 학사 일정을 종료한 유치원은 1,820개원이고요. 또 초중고 2,397개 가운데 40개 학교는 2019학년도 수업 일수를 지역과 학교 여건에 따라서 감축토록 했습니다. 이 교육부에 의하면 최대 10% 19일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조치는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관심사는 수업 일수 감축으로 발생하는 학습 결손,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따라서 교과 학습 자료, 연관 도서 목록, 온라인 학습 등을 제시해서 가정학습으로 성취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교사가 온라인 또는 유선 등으로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도록 그렇게 해서 학습 결손을 최대한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이 확산 지속되면 2020학년도 3월 2일 개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각 학교 2020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시 재량 휴업일 최소화, 방학일수 조정으로 수업일수를 확보해 나가도록 우선 그렇게 기본 정책을 정하고요. 또 안전하고 건강한 3월 개학을 대비해서 교육부 특별교부금 63억 원과 우리 교육청 자체 예비비 20억 원으로 일반 교실에 상설 손소독제를 설치하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필요한 학생들이라는 것은 기침을 하거나 이런 위험성 있는 아이들에게는 권고해서 꼭 마스크를 교실에서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2020학년도에는 코로나19를 프로젝트 학습 주제로 정해서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 감염병에 대한 이해와 대응책을 생각하도록 하고 그것을 학생들이 매뉴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중심으로 건강생활규칙도 만들어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을 직접 실천해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메르스 사태 때 경험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앞으로 이것이 일상화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손 씻고 가령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기침이 날 때는 꼭 마스크를 하고 하는 이런 생활 관습 생활 문화를 만들어서 항상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위생과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감염병을 예방해 나가는 교육과 조치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비드19,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얘기는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만 18세 대상 참정권 교육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꼭 피우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5일 만 18세가 되는 경기도 3만 5천여 명, 전국적으로 보면 14만 3천여 명의
학생들이 첫 투표를 합니다. 정말 본인들에게도 굉장한 감동일 겁니다. 국민이 청년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선거를 통해 국가 미래를 책임지는 그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학생들이 이제 청소년기를 벗어나서 권리를 갖는 국민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야말로 성년으로서의 그 위상을 갖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에 사회의 관심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정권 교육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초중고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기준을 만들고 실제 상황, 다시 말하면 투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정치 활동 속에서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투표 과정의 기능적 측면이나 선거 결과에 머무르기보다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우리가 만들어가고 싶은 미래의 나라, 그리고 내가 선택하면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책임 있는 확신, 이런 걸 통해서 참정권을 부여받는 학생들이 그야말로 자기 자신에게 책임지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책임지는 그런 교육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게는 학급에서, 크게는 지역학생 대표회의와 학생의회까지 그런 학교의 학생 자치 활동 속에서 그야말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갈 것을 기대해 마지 않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3월 16일부터 이 두 주간을 참정권 교육 주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참정권 교육 두 주간 동안에 학생 유권자들이 선거의 의미, 정치 참여의 중요성,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토론하고 그리고 이런 토론을 통해서 참정권의 참 의미를 깨닫고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선거권 확대로 인해 달라지는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고, 특히 이번 선거법 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숙지하도록 하고, 절대로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위반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얽매여서 선거가 걱정이나 무관심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 인권 규정의 정당 가입 제한 관련 규정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각 학교에 이번 주 중으로 각 학교가 논의를 하고 아마 여기에 대한 대처에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생의 선거 규칙을 만들고, 선거 규칙을 만들 때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데 대한 내용과 함께 참조를 해서 그야말로 학교 활동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선거 과정 또는 선거의 의미, 선거의 어떤 권리와 책임,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익혀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서울, 인천, 경기 3개 교육청 공동으로 학교 민주주의와 민주시민 교육을 주제로 학생, 교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포럼을 처음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포럼을 통해서 유치원부터 초중고 학교 교육 활동 속에서 참정권 교육이 단계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양한 미래 학교를 구상해서 앞으로 어떻게 설립해 나갈 것인가, 이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은 시대 변화를 반영한 미래교육의 교육체제와
미래 학교를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이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 6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수원 건선지구의 가칭 곡반 3초 중학교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곡반 3초 중학교는 유초중 연계교육을 하는 최초의 통합 운영학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통합학교의 이 공간 구조만이 아니라 실제 이 학교의 여러 운영에까지 모든 면을 잘 준비를 해서 2023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첫 미래학교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서로 다른 두 학교급이 공간만 함께 쓰는 것으로 통합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과정을 연계하고 학교 급간 교육을 학교 급간 교육의 효과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특히 학교 시설 복합화 그리고 교사들도 풀로 활용하기 때문에 교육 과정의 운영 등등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학습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지역 주민들에게까지도 평생학습 체제로 발전해 갈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초중 연계 교육 이외에도 중고 연계 통합 운영이 가능한 학교도 구상해서 이번에 오는 중투에 부의하기 위해서 부천 옥길 지구와 의왕 내손동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자체 투자 심사를 마치게 되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중구 연계 통합 운영 미래학교는 교육과정 연계뿐만 아니라 학점제를 운영한다든가 교과를 융합적으로 운영한다든가 IT 기술을 여기에 접목해서 활용하는 그런 수업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의 목표고요. 또 하나는 교원 인사 정책에 있어서도 하나의 전환점을 가져와서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 또 초등학교 교사까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냐 하는 것과 더 나아가서 교원들의 복수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만들어갈 것입니다. 학교 공간의 혁명적 변화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지금 있는 학교의 모습, 교문에 들어서는 운동장 넓게 있고 부령대가 있고 그 뒤로 일자형의 교사가 있고, 그래서 학교가 교육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되어와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을 하는 어떤 그 교육 공동체의 협업과 융합교육에는 적합지 않아서 학습 중심의 교육 학교 공간을 구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미래학교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학교만이 아니고 이 학교 이외에 다른 형태의 여러 가지 미래학교는 없겠느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미 몽실학교나 경기 꿈의 학교나 미래 전문 예술가를 키워내는 예술 공간으로서 경기 학교 예술 창작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이미 좀 시작을 하고, 곳곳에 있는 적어도 100여 개가 넘는 대안학교들도 저는 미래학교의 한 울타리 속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받아들여서, 적어도 미래학교라고 하는 것은 획일적인 한 형태의 학교가 아니라 그야말로 학생들을 다 다양하게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학교는 사실 공장 같았어요. 마치 생산품 만들어내는 것처럼 옛날 저희가 다닐 때는 한 학교에 막 60명씩 넣어가지고 60명이 그냥 줄기차게 국영수 공부해서 시험 보고, 그래서 거기서 합격하면 졸업하고 이래가지고 그 성적 가지고 대학교 가고 그런 공장식 학교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야말로 학생 수도 줄어들고 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중함, 한 개개인이 갖고 있는 창조력, 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 이걸 최대로 판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미래교육의 핵심이 아니겠느냐. 전 이번에 그 봉준호 감독이 그 오스카상을 수상하면서 수상소감에서 얘기한 그 얘기가요, 정말 올바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장식 교육이 아니라 요즘에 맞춤형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도 그렇게 썩 적절한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어디다 맞춰요? 네, 그보다는 작은 아이들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의 미래 교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미래 학교의 여러 가지 모델들을 31개 시군에 각각 하나씩 좀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법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21대 국회가 구성이 되면 1차적으로 이런 계획을 해나갈 수 있는 법제도 하고 31개 시군에 이번에 의왕 그리고 이 부천 그리고 수원에 만들어지는 이런 미래형 학교만이 아니고 더 미래형 학교도 우리가 한번 각 시군에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가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체육 특기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엘리트 체육 교육을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하게 자기들의 그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안학교 형태의 체육학교를 만들 생각인데요. 이 체육학교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경기체육학교하고는 다른 겁니다. 여기는 자기가 속해 있는 학교에 재학을 하면서 그 체육학교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나 혹은 일주일씩 합숙을 하거나 해서 레슨을 받고 자기 학교로 가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체육학교에 한 1년이면 1년 동안 다니면서 계속적으로 이 공부도 하고 이 체육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한 방법의 학교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구상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이미 대한체육회하고도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미래 학교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틀, 형식, 구조, 체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지역 특성을 살려내고 개개인의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의력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더 나아가서 4차 산업혁명이 제공하는 그 문명적 여러 가지 기기들을 다 활용해낼 수 있는 역량도 기름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으로 모두